안녕하세요. 늘 즐거운 사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려주십사 부탁드리는 심정으로 제 사연도 보내봅니다. 결혼하는 남녀의 조건이 비등하다면 재고 따지는 것에 별 어려움이 없을 테죠. 이런 경우가 아마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고요. 조건이 비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로 남자 쪽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반대였답니다. 제 쪽이 비교적으로, 아니 압도적으로 훨씬 잘 사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친정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었죠. 친정 엄마께서는 속상하시다며 아끼는 스카프를 이마에 띠로 둘러다가 들어 누우셨어요. 어디 드라마에서 본 건 있으셔가지고 나름의 퍼포먼스를 펼치신 거였죠. 제가 그거 보고서도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 아빠께서 나서서 길길이 날뛰셨죠. 뭐시라고? 그 교회에서 만난 청년하고 네가 기어이 결혼을 하겠다는 게냐? 아들만 줄줄이 셋 낳고서 뒤늦게 본 어여쁜 우리 막내딸이 그런 보잘것없는 집안하고 연을 맺겠다니 너에게 들어온 결혼 자리가 몇인데 그걸 전부 다 걷어차고? 난 이거 도저히 그냥은 못 받아들인다. 아빠, 그냥은 못 받아들이시겠으면 열심히 받아들여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노력하시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런 철딱서니 없는 것이. 아이고, 열올라 내가 합병으로 쓰러지겠다. 규찬이 어머마, 얼른 냉수 한 사발 내와라. 친정 아빠께서 열이 올라서는 찾으셨던 분. 규찬이 어멈 바로 제 새언니입니다. 그냥 새언니 아니고 셋째 새언니이자 막내 새언니예요. 제가 위로 오빠만 셋이거든요. 그리고 오빠들은 다 1살, 2살 차이인데 저만 셋째 오빠하고 6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늦둥이 비슷한 거였죠. 잘 사는 집안의 막내딸. 아들만 있는 집에서 바라고 또 바랬던 귀한 딸. 조금 민망하지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오빠들은 진작 장가들을 간 상태였고 이제 저만 남았는데 설마 제가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제가 대체로 연애를 틈틈이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남편하고 연애를 하고 있을 때에도 친정 식구들은 물론이고 각종 지인, 친구들까지 전부 저러다 헤어지겠지라고 생각했었다네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으니 난리가 난 거였죠. 참고로 저희 집안 맏며느리인 큰 새언니가 친정 집안이 진짜 부유하게 잘 살고요. 둘째 새언니는 경제적으로는 대단하지 않은데 친정 식구들이 죄다 명문대만 나와서 죄다 한타까리씩 하는 엘리트 집안입니다. 그리고 막내 새언니는 그런 배경은 많이 부족하지만 본인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연예인 뺨을 치는 수준이 아니라 연예인 멱살 잡고 끌어내려도 될 정도로 타고난 자연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막내 오빠하고 결혼했겠죠. 막내 새언니는 본인이 외모만 아니었으면 이 집안에 시집 못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자기 시댁에 정말 충성을 다했죠. 아기 낳고 나서도 아주 저희 부모님 댁에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고요. 친정 부모님의 수족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친정 부모님께서는 한 번도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막내 새언니의 친정집에서도 네 시댁에 무조건 잘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하고 그랬다는 것 같더라고요. 집안의 유일한 딸인 저를 친정 부모님께서는 무조건 저희 집보다 수준 높은 아주 좋은 집안에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고 나면 제가 막내 새언니 처지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고 싶진 않았죠. 그래서 전 남편을 선택한 것에 추후에 망설임이나 후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다면 남편이 자기 처가에 너무 눈치를 보며 살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남편을 안 골랐죠.
저희 남편이요. 보통 무뚝뚝하고 과묵한 게 아닙니다. 나 사실 처음에는 당신이 경상도 사람인 줄 알았어. 적어도 집안이 경상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거나 그런 줄 알았다? 왜냐하면 너무 나긋하거나 살가운 맛 없이 무뚝뚝하니까. 딱 칼말만 짧게 하잖아. 내가 오해할 만했다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나요? 아예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냥 미약한 고갯짓 한번 끄덕인 게 다였어요. 사람이 대화를 청하면 탁구공이 서로 오가듯이 핑퐁이 되어야 하는데 무슨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다 튕겨져 나왔어요. 이런 남자가 자기 처가에 손발 딸랑거리면서 굽신거릴 것 같나요? 절대 아니었죠. 태생 자체가 가머니설과는 먼 남자였습니다. 연애 때는 이게 되게 멋있게 보였어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제가 뭐라고 떠들든 잘 들어주고 덩치도 꽤 있는 편이라서 듬직하고 볼수록 매력이 있었네요. 친정 부모님께서 쥐뿔도 없는 사위라고 제 남편을 폄하하시며 난리 부르스를 쳐대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결국에는 결혼을 해서 잘 사는 동안에도 남편의 매력은 계속되었답니다. 보면 볼수록 신기하더라고요. 저렇게 살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버틸까? 이런 궁금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전 호기심도 많고 말도 많아서 쉴 새 없이 떠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남편이 더욱 신기하게 느껴졌죠. 설마 결혼하고 나서 한 집에 살면서도 그렇게나 계속 말이 없을 줄은 상상 바뀌기도 했고요. 남편은 소위 그저 그런 중소기업에 착실하게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전 아르바이트처럼 간단히 짧은 업무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남편이 아침에 먼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밥 먹고 싶으면 본인이 알아서 차려 먹고 출근을 했죠. 제가 남편이 집을 나서기 전에 거의 일어나서 배웅을 하는 편이었는데요. 어쩌다가 잠이 너무 달달할 때면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저를 깨웠어요. 손가락 한 개 끝으로 자고 있는 제 목을 꾹 누르는 거죠. 그러면 자던 저는 갑자기 숨이 턱 막혀서 눈이 떠졌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이, 뭐야. 지금 나 깨운 거야? 자꾸 내 머리카락 잡아당겨 깨우길래 그러지 말라고 고쳐놨더니 이젠 목을 공격해서 사람을 깨워? 제발 그냥 말로 깨우면 되잖아. 말로 깨워. 알았지? 나 출근. 그러겠다고 대답은 안 하고 지금 출근하겠다는 말만 하면 다야? 아, 답답해. 이러나 저러나 출근 배웅은 해줘야지. 아휴, 내 팔자야. 아, 맞다. 근데 당신 주말에 외식하기로 한 거 아직 메뉴 생각 안 해봤어? 언제 말해줄 거야? 이번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정하기로 했잖아. 벌써 목요일 됐어. 예약이 필요한 곳이면 오늘쯤은 예약을 해둬야 돼. 어디 갈지 빨리 정해서 이따가 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어? 대답 안 하는 남편의 등을 제가 사정없이 쿡쿡 찌르는 것으로 나름의 분풀이를 했었네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출근했던 남편이었으나 제가 약간이나마 가졌던 기대를 깨뜨리고 남편은 그날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카톡 메시지도 잘 안 보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했고 무뚝뚝한 그 모습이 매력적이었으나 이렇듯 가끔은 우라통이 터지기도 했네요. 회사만 출근했다 하면 기본적으로 연락 두절이었으니 가뜩이나 말없는 남편과 아예 단절된 느낌이었답니다. 그렇게 환경이 엄격한 회사가 절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회사에 충실, 충성, 정직, 절제 4대 원칙을 지켜가며 다니고 있는지 의문이었죠. 이것에 얽힌 비밀 같은 이유는 뒤에서 밝혀볼게요. 우선은 시댁 식구들을 소개하고 싶거든요. 남편은 위로 누나만 둘입니다. 전 공포스러운 시누이만 둘을 둔 입장이었죠. 게다가 시누이들은 한 성깔씩 하는 인물들이었고 그것은 모전 여전이었으므로 시어머니 또한 만만치 않으셨습니다.
시댁이 보통 수준으로 사는 편이었으나 예전에 한때 지독하게 가난하게 산 시절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큰 시누이가 오죽하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었었다네요. 근데 이런 집안에서 막내 혼자 제법 공부머리가 있는 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누나들에 비해서 편하게 학교나 다니고 공부나 열심히 하고 대학 생활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큰 막내 아들과 결혼한 입장의 며느리로서 전 가시방석에 앉을 확률이 높았으나 제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몹시 특별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니? 아유, 우리 며느리 어여 이리 들어와서 앉아라. 어여 빨리. 다리 아프게 그렇게 현관에 서 있지 말어. 올 며느리 귀한 몸으로 직접 이렇게 와준 것도 황송한데 그렇게 서 있으면 내가 가슴이 막 찢어져. 어머님, 저 여기 서 있은 지 3분도 안 됐어요. 저번에 봤을 때 덜컹거렸던 신발장이 싹수리가 되어 있길래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잠깐 그거 보고 있었어요. 아주 말끔하네요. 그게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지. 우리 며느리 덕분에 우리가 걱정 없이 살게 됐잖아. 내가 우리 며느리만 떠올리면 너무 감동적이어서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해. 아휴, 내가 다 늙어서 주책이네. 늙었으면 빨리 뒤져야지. 울 며느리한테 이런 추태나 보이고. 에이,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 저 이제 며느리 말고 이름으로 불러주셔도 돼요. 혹시 그렇게 부르시는 게 힘드신 걸까봐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뭐야? 아이, 마음에 걸린다고? 아이고, 내가 우리 며느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니. 이래서 그냥 곱게 못 늙었으면 빨리 뒤져야 돼. 우리 집에 왔을 때 이렇듯 추레한 거 보지 말고 좋은 거만 보다 갔으면 좋겠는데. 아휴. 하도 시어머니께서 당신을 낮추시며 자책까지 하셔서 전 다른 의미로 좌불안석이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러실 때면 이미 시아버지께서는 눈가가 촉촉해지신 채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의 존재를 떠올리기만 해도 두 분께서는 눈물이 난다고 하셨죠. 제가 마치 시댁의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상징처럼 느껴지신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가 가끔 시댁에 들를 때면 제가 왔다는 소식을 접하는 즉시 모두가 총출동했어요. 시배부들까지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 오려고 했고요. 어머, 올케 와 있었어? 올케 전에 봤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졌다. 아주 환하게 폈네. 내 동생하고 둘이 천생연분, 찰떡궁합인가 봐. 그러니까 자꾸만 얼굴이 예뻐지고 형광등 수십 개 켜놓은 것 마냥 얼굴이 환하게 되는 거지. 아, 큰형님 오셨어요? 얼굴 좋아졌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칭찬 들으니까 좋네요. 큰형님도 점점 고와지시는걸요? 큰형님의 시간은 거꾸로 가나 봐요. 동안이 되셨어요. 그래 보여? 그렇지? 올케가 내 부탁 들어줘서 내가 꿈에 그리던 피부관리실 회원권 끊어준 게 아무래도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내 평생에 그런 좋은 곳에 다닐 줄은 몰랐어. 내가 이번에 거기 다니는 동안 새롭게 애엄마들도 사귀게 됐는데 세상에 다들 고급스럽더라. 올케 덕분에 내가 새로운 인맥들도 쌓게 됐다니까. 저기 근데 마침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피부관리실에서 만난 애엄마들하고 따로 자리에 나갈 때 내가 옷이나 화장 이런 건 알아서 잘 하겠는데 그 가방 같은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혹시 올케가 나 가방 하나만 괜찮은 걸로 장만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베풀 수 있는 선안에서 야박하게 굴지 않고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직전 직후에는 제 눈치만 살피느라 정신없었던 시누이들이 점차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에 가까운 부탁을 해왔을 때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고 들어줬죠. 애들 옷, 신발, 장난감
이런 건 예사였고요. 여행지의 고급 호텔 예약이라든지 최신형 냉장고로 가전제품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해줬네요. 그날은 큰 신우이가 명품백을 원하는 눈치로 저에게 말을 해왔는데 그러고 있을 때 작은 신우이도 마침 들이닥쳤어요. 옳게. 나도 가방 필요해. 언니 왜 치사하게 나 몰래 올케한테 가방 사달라고 그러고 있었어? 언니만 받고 입 싹 씻으려고 했지? 우리 둘 다 올케한테 매달리는 건 꼴사 나오니까 본인만 혜택 누리는 게 낫겠다고 자꾸 그런 개소리 할 때부터 알아봤어. 언니가 뭔데 올케 복을 누려? 왜 혼자 독차자려 그래?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뭘 또 입을 싹 씻는다고 표현해? 야, 너 웃긴다? 너 오랜만에 내 소뚜껑 손맛 보고 싶어 까부냐? 내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예전에 코피 터지게 일 다닌 거 다 까먹었어? 여유를 누려도 내가 누려야 마땅해. 나하고 옳게 둘이서 오붓하게 대화 중이었으니 너는 빠져. 얻어 터지기 전에. 그날따라 자매 사이에 신경전이 살벌하더라고요. 큰 시누이가 예전에 고생 많이 했었단 이유로 시댁 집안에서는 큰 시누이를 좀 축혀 세워주는, 공을 인정해주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시누이는 이게 내도록 불만이었나 봅니다. 큰 시누이는 희생정신 발휘했던 위인, 남편은 장가를 기가 막히게 잘 간 최고 1등 공신. 이거였는데 작은 시누이는 중간에서 자기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차라리 자매끼리 합세해서 저를 뜯어먹으려고 했으면 저만 난감했을 것이고 둘은 이득이 컸을 텐데 서로가 신경전을 벌여주시니 전 딱히 말릴 생각도 들지 못해 그저 민망하게 있었을 따름이었네요. 그날은 유독 둘이서 날이 서 있길래 제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딴청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심한 틈에 서로 머리채를 잡은 거예요. 작은 시누이의 처절한 비명이 시댁에 울려 퍼졌고 저하고 시부모님하고 셋이서 깜짝 놀라 둘을 말리려고 접근했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떼어놓자마자 작은 시누이가 자기만 맞은 건 억울하다면서 이를 악물고 반격해 큰 시누이의 정수리를 주먹으로 내려 찍었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별이 보인 큰 시누이는 그때부터 눈이 돌아서 아주 배는 것도 없다는 듯 작은 시누이를 공격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혈관 막히는 느낌이 드신다며 돌아서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올 며느리 앞에서 쪽팔린 모습 보이지 말라며 악다구니 쓰시더니 싱크대로 가서 냄비에 물을 받아다 그걸 시누이들에게 끼얹으셨고 물벼락 맞은 시누이들이 동시에 짜증을 내면서 올케복 누리려고 다들 수쓰는 거 알고 있다. 올케복을 최고로 누려야 하는 건 바로 나다. 라는 희한한 소리나 해대고 있고 진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랐어요. 주차를 마치고 업무 통화를 하느라 저보다 한참 늦게 올라온 남편이 현관에 서서 이 광경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걸요. 어느새 들어와서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을 가장 먼저 발견한 제가 소스라쳤죠. 깜짝이야. 언제 와 있었어? 온 줄도 몰랐네. 업무 통화는 마쳤어? 거기는 왜 주말에도 사람한테 일을 시키려고 드는 거야? 하여간 웃긴 회사 같아. 제가 제잘제잘 떠들었는데 남편이 무표정하게 한숨을 푹 내쉬더니 성큼성큼 들어와서 두리번거리더니 제 가방을 찾았습니다. 소파 앞에 올려둔 제 가방하고 휴대폰 그걸 챙기더니 저를 잡아 끌었어요. 이만 가자는 표시였죠. 제가 당황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세 사람 다 어안이 벙벙해져 있었죠. 가자고? 우리 지금 어머님 아버님하고 시간 좀 보내다가 근처에 새로 오픈한 대형 카페도 가보고 여차하면 밖에서 저녁도 먹고 그러기로 했잖아. 근데 그냥 가자고? 왜 이래? 아, 어머님, 뭐라고 말씀 좀 보태주세요. 그래, 올 며느리 말이 맞다. 다 같이 시간 보내기로 한 거 아니니? 지금 네 누나들도 왔잖아. 물 맞아서 머리 꼬라지들은 저렇게 됐지만
드라이기로 얼른 말리면 돼. 같이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화해도 하고 그러자. 올 며느리 잘 둔 거 이렇게 또 누리고 그러는 거지. 시어머니께서 맞장구를 치시며 호호 웃으셨을 때였어요. 남편이 엄청나게 싸늘한 표정을 짓더니 시어머니를 쳐다보았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시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이 말만 남겼어요. 쪽팔려서 못 살겠다. 제가 속으로 너무 기가 막혀 하면서도 남편의 손에 이끌려 별 수 없이 시댁을 나서고 말았습니다. 남겨진 시누이들의 그 멍한 표정이 그날 하루 종일 안 잊혀졌네요. 남편이 저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자기 가족한테 퍼주지 말라고요. 그래도 당신 키워주신 부모님이고 당신의 친누나들이잖아. 잔말 얹지 말고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얼마나 냉정하게 당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에게 시부모님, 시누이들, 그리고 각종 시댁 사람들. 아무도 먼저 네 아내 덕 좀 보자고 안 해왔었죠. 차라리 장본인인 저를 구워 삶아 어떻게든 해보려는 것뿐. 왜냐하면 남편에게는 각종 청탁이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쪽 같은 사람이 퍼주지 말라고 선언했으니 절대 자기 뜻 굽힐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죠. 단호한 남편을 거스르기도 좀 애매해서 제가 그 뜻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시누이들, 둘 다 다혈질이라서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을 가만 안 두겠다고까지 하면서 화를 냈어요. 남편 보고 자기만 부유함 누리고 살겠다는 이기적인 심보를 가진 놈이라고 욕을 했고요. 근데도 남편 아무 변명도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상대를 환장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이 결국 제 풀을 꺾였으니까요. 몇 주 뒤 시어머니께서 답답해 미치겠다는 목소리로 저에게 연락을 하셨었죠. 올 며느리, 왜 이렇게 내 아들을 휘어잡고 사니?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렵사리 꺼내는 거야. 네? 아유, 어머님, 제가 휘어잡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잡혀 사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아시잖아요. 저도 못 말려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울컥해서 홧김에 저한테 전화하셨었던 시어머니께선 제 말을 들으시고는 그건 그렇지 하며 수긍을 하셨네요. 당신께서 보시기에도 당신의 아들이 보통 얘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남자가 제 친정 부모님께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몇 번 강조했었어요. 굳이 먼저 우리 아빠 엄마한테 알랑방귀 안 껴도 된다고요. 성미에 맞게 안 구는 게 차라리 낫다고요. 남편은 제 의견에 적극 동조한 채로 지냈습니다. 제 남편을 은근히 찬밥으로 치부하던 친정 부모님.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들께서 오히려 안달이 나셨나 봐요. 저희 부부가 궁금해 죽겠고 사위를 좀 더 캐내고 싶은데 저희 쪽에서 먼저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니 결국 어느 하루는 골프 치자면서 친정 아빠께서 저희를 근엄하게 호출하셨습니다. 골프장에서 제 남편을 향해 기선제압 하시려는 심산 눈치챘죠. 그래도 별 수 없으니 갔어요. 그러나 만만치 않은 제 남편. 친정 아빠께서 뭔 자랑질을 하시든 너스레를 떠시든 상관없이 묵묵하게만 굴었습니다. 그러다 친정 아빠께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남편을 향해 이러시더군요. 자네는 고단수야. 일부러 원하는 걸 노골적으로 말 안 해서 결국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게지. 내 말이 맞지? 저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장인어른,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이 있다고는 상상도 못하고 살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자 친정아빠의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제가 멋대로 결혼을 밀어붙인 게 마음에 안 드신다며 저희 부부를 일부러 등한시하셨던 친정아빠께서는 결국 그날 저에게 몰래 다가와 먼저 이런 말씀을 남기셨답니다. 넌 어쩌다 저런 놈 만나 결혼을 했냐?
제가 저희 만난 이야기 말씀 안 드렸었나요? 저희 식당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에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저놈이 내 아들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네 오빠들보다 더 크게 됐을 제목이야. 내가 그렇게 키웠을 테니까. 정말요? 그럼 이제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위나 아들이나 어쨌든 한 가족이잖아요. 안 그래요? 발상의 전환을 해보세요, 아빠. 이게 아주 말장난으로 지부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하네. 친정아빠께서는 화를 내셨지만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에게 자꾸만 관심을 가지시며 태도 변화를 보이셨죠. 친정엄마께서도 점점 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온 가족이 모였던 주말 저녁 식사 자리. 친정엄마께서는 외국에 사는 지인분으로부터 받은 최고급 보석이 종류별로 박힌 머리핀을 하고 계셨어요. 그것에 꽂히셨는지 몇 날 며칠 그것만 하고 다니셨던 모양이라 들었습니다. 올림머리를 하시고는 가운데 그 커다란 보석핀을 딱 꽂으신 채 식사를 하셨고 자랑을 하고 싶으신지 그 머리핀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오빠들은 건성으로 잘 어울리신다고 말했어요. 새언니들은 영화배우 같으시다, 미모가 눈부셔서 보석은 안 보인다. 이런 호들갑은 다 떨었고요. 전 그 상황이 좀 어이가 없어서 그냥 대충 괜찮네요 하고 말았는데 분위기상 이제 남편도 뭔가 한마디를 해야 할 때인 거예요. 전 남편이 과연 뭐라고 한마디를 할 것인가 그게 궁금했죠. 아마 멋지십니다. 이렇게 끝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남편이 저를 놀래켰습니다. 여자 애기들이 공주님 왕관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마자 막내 새언니가 푸흡 하면서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가 주위의 눈총을 받고서 얼른 입가에 힘을 주는 모습이 보였죠. 무심코 대답했던 남편은 당황하며 수습을 하려고 들더군요. 아,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보석에 완전히 문외한이라 형형색색 보석들이 박혀 있으니까 오히려 가치를 잘 몰라봤습니다. 남편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는 옆에서 전 내심 머리핀이 예쁘진 않지 라고 생각 중이었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굴욕을 느끼셨던 것인지 약간 격양된 목소리로 친정 아빠를 향해 이 머리핀 어떠냐고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친정 아빠께서는 여자들 치장하는 문제는 간섭하고 싶지 않으시다며 대답을 미루시다가 문득 이 기회를 놓칠 순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죠. 당신, 그거 밖에선 안 했으면 좋겠어. 좀 창피해. 집에서만 하고 있으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이번엔 제가 웃음이 슬쩍 터졌죠. 그때 막내 새언니랑 눈이 마주쳤는데 둘이 씩 웃었답니다. 어색하게 끝난 식사 자리, 이튿날 친정 엄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남편 욕을 엄청 하셨어요. 멋대가리가 왜 그렇게 없고 뻣뻣하냐면서요. 한참 흉을 보시더니 전화를 끊으시기 전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가식적인 것보단 낫네. 나중에 들었는데 친정엄마께서 그거 머리핀 그날 이후로 안 하고 다니니까 가까운 친구분이 어라? 공작새 마냥 웃기게 생긴 머리 장식 어디 갔어? 잃어버렸어?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친정엄마께서 속이 부글부글 끓으셨는데 그러면서도 남편이 생각나신 거죠. 머리핀이 안 예쁘고 과하게 생겨서 자칫 웃을 수도 있는 모양임을 남편이 알려준 셈이니까요. 솔직한 구석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 이후로 왠지 친정엄마께서 남편을 인정하신 듯 했어요. 집안 모임에 자꾸 제 남편도 부르시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거의 무시하셨었는데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막내 새언니하고 따로 연락하는 사이가 됐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집안에서 자기만 너무 뒤떨어진 느낌이라 위축됐는데 제 남편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자긴 너무 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결혼을 누구보다 반겼었다네요.
진작 친하게 지낼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저하고 잘 맞았어요. 막내 새언니가 아니었다면 전 실마리를 늦게 잡았을지도 몰라요. 무슨 실마리인가 하면 남편 회사의 말이에요. 당신 있잖아. 왜 주말에도 업무 전화 받아? 그게 맞는 거야? 원래 모든 회사가 다 그래? 고만고만한 중소기업의 특징이야? 제가 몇 번이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정확히 답을 안 해줬습니다. 어찌나 회사 일에 대해서는 과묵한지 저에게 회사의 이모저모를 떠들어준 역사가 없었네요. 그리고 회사만 출근했다 하면 저하고 연락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늘 답답했어요. 이런 점들이 원래도 신경이 쓰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수심 깊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집에 와서도 업무 메일 작성을 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딴엔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 뱉어버렸죠. 옆에서 보면 진짜 미련해 보여, 당신. 고작 그 돈 받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해? 이런다고 해서 추가 수당 잘 받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이 또 대답을 안 했는데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막내 새언니하고 통화하면서 이 얘기를 전해줬더니 제가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알려주더군요.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사과하려고 어느 날 저녁 근사하게 스테이크상 차려서 와인도 모처럼 준비하고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남편이 피곤하다고 빨리 자려고 하길래 말리면서 떠봤죠. 왜 그렇게 회사 일이 피곤하냐고. 이직하면 안 되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고민하는 표정으로 어느 정도 실토를 해주더라고요. 힘들지. 피곤하지. 맞아. 너무 괴롭기도 해. 그런데 이런 것에도 물러나면 내 그릇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내 성격상 용납이 안 돼. 그리고 우리 가족 일로 내가 당신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점이 많아. 우리 누나들이 당신 앞에서 개싸움 벌이고 난리쳤던 광경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수치스럽더라. 그 이후로 내가 더욱 번듯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 당신과 비등해지는 날은 오지 않겠지만 나 스스로에게 조금 더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 그래서 회사에서의 고충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어. 시댁의 일 때문에 저에게 의지하고 기대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남편은 스스로 잘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하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은 제 배경을 알고 부담스러워서 저하고 원래 헤어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가려던 사람을 설득해서 붙잡았던 게 저였고요. 남편은 가뜩이나 저와의 배경 차이를 느끼고 부담스러워했던 사람인데 자기 가족들의 그런 면모를 마주하고 나자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 꼿꼿한 성격에 용납이 안 됐을 겁니다. 남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납득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조용히 응원해주기로 했죠. 하지만 고단해 보이는 얼굴이나 심란한 눈빛 같은 걸 보면 남편에게 뭔가 풀리지 않는 고충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저도 계속 속상해했답니다. 이런 저에게 도움을 준 게 또다시 막내 새언니였던 거죠. 일적으로 시달리면 피곤해하지 심적으로 힘들어하진 않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혹시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한번 슬쩍 떠봐요. 회사 사람들과 마찰?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 해봤을까요? 제 남편의 성격이 평범하진 않았으니까요. 맞는 걸 보면 맞다고 해야 하고 틀린 걸 보고 틀렸다는 걸 말해야 하는 남편의 성격으로 밀어봤을 때 회사에서 뭔가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밑보인 건 아닐까 싶어서 너무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계속 남편을 떠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회사에서 싸운 사람 있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는 사이 괜찮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세상에 또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답답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꾸 고단함이 묻어난 눈빛으로 밤마다 한숨을 쉬고 있으니 제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어요. 그래서 결국 안 쓰려고 했던 방법을 쓰게 되었죠. 내가 이 방법을 써서 당신 입을 열고 싶지 않았는데 별 수 없네. 당신 자꾸 이러면 내가 뒷조사 같은 거에서 당신의 회사 생활 알아낼 거야. 나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인 거 당신도 충분히 알지? 뭐? 절대 그러지 마. 그냥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난 앞으로 당신 못 믿게 될지도 몰라. 그래. 내가 남편 뒷조사하는 아내가 되지 않도록 당신이 얼른 도와줘. 속에 든 걸 그냥 편하게 털어놔봐. 그러자 드디어 남편이 깊은 한숨과 함께 진짜 고민거리를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게 직속 상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상사하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니 직접 남편에게서 들으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머리가 살짝 벗겨졌다는 그 상사란 인간하고 남편이 원래도 썩 잘 맞진 않았대요. 그런데 남편이 언제 한번 회사에서 무슨 안건이 나왔을 때 그 상사가 낸 의견에 정확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남편의 반론이 너무 합당하니 거기에 동조했고 그 상사의 의견은 사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상사가 묘하게 남편을 갈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일부러 그런 그 상사의 만행을 외면하며 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피하며 지냈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에도 살짝 지장이 있었죠. 그렇게 어떻게든 지내고 있었던 와중 시댁에서 시누이들이 제 덕을 자기가 더 보기 위해 개싸움하고 시어머니께서 물끼얹고 이런 상황을 봐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회사 일에서도 그냥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하기로 한 거죠. 그 상사가 못되게 굴면 부당하게 업무 지시 내리지 마시라. 이렇게 똑바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정확하게 짚었고요. 그랬더니 그 상사가 이젠 아예 감정적으로 더 남편을 괴롭히며 더 비겁하게 굴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이런 소리도 했다네요. 아직 아이도 없으면서 벌써부터 사회생활 이렇게 못하면 나중에 처자식 어떻게 책임지고 먹여 살리려 그래? 아직 정신머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네. 남편의 자존심이 그때 박살났었다네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났으며 속이 상했어요. 당장이라도 어떻게든 나서 남편을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이런 마음 남편이 바로 눈치를 채더군요. 자기 혼자서 부딪히고 해결짓고 마무리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내가 매 상황에서 정당한 거, 일 성실하게 하는 거 다들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내 승리로 끝날 거라고 생각해. 정의는 이기는 거야. 상사가 어쨌든 권위로 자기를 누르는 셈인데 정의를 입에 담는 남편이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고지식하다고 해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사라져서 제가 시무룩해 있으니까 남편이 다시 저를 다독였어요. 여기는 자기 세상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뜻이 뭔지 전 금방 알았습니다. 남편의 세상, 남편의 영역, 그걸 지켜주고 존중해주기를 남편은 저에게서 바라는 것이었죠. 전에 없이 말 길게 하면서 저에게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남편은 후련하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다짐했어요. 알았어. 난 당신 믿어. 당신이 알아서 잘 이겨낼 테니까 난 앞으로 당신을 위한 내조의 여왕으로 거듭날게. 남편은 미심쩍게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요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사노동에 취약했던 제가 집안일에도 신경을 썼고 인테리어도 직접 만지기 시작했고요. 도시락도 틈틈이 쌌네요.
처음에는 도전 정신으로 한번 싸봤던 도시락이었는데 점점 재미가 붙었어요. 남편이 아무 군말 없이 제가 도시락을 주면 챙겨가는 스타일이라서 좋았습니다. 말수 적은 게 이럴 때는 너무 좋더군요. 맛있었어? 잘 먹었어? 응? 당신 도시락 먹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구역이 있다면서 거기서 먹는 거잖아. 거기서 당신 도시락이 제일이지? 내가 싼 게 제일 맛있게 생겼지. 어? 이렇게 물어도 대답을 잘 안 해주니 이런 건 좀 열이 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네요. 뭐라고 칭찬 좀 해주면 어디 덧난답니까? 그래도 도시락통을 매번 싹 비워서 오는 걸 보면 뿌듯했답니다. 부부간에 새로운 유대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막내 새언니의 조언과 도움도 매번 많이 받았죠. 저하고 친해지면서 막내 새언니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 이전까지는 자기 친정 수준이 부족해서 주눅이 들었는데 이제는 난 얼굴이 대신 예쁘고 이 엄청난 걸 유전으로 물려줄 수 있으니까 나도 한몫 크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네요. 실제로 막내 새언니가 낳은 조카가 아기 때부터 이목구비가 정말 예뻤어요. 막내 새언니가 날이 갈수록 당당해지자 제 친정 부모님께서는 몹시 떨떠름해 하셨고 뒷배에 제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셨으나 별 말씀은 못 하셨답니다. 날이 갈수록 저희 부부를 인정하고 계시던 참이었으니까요. 저보고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 남편을 점점 마음에 들어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네요. 남편이 힘든 걸 내색 안 하려고 들고 말을 안 해서 속상하긴 했지만 이젠 재촉하지 않고 남편이 먼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이런 스스로를 두고 나는야 내조의 여왕 이러면서 즐거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독 남편이 피곤해 보이던 시기이기도 해서 점심시간에 제가 깜짝 방문할 계획을 짰어요. 일부러 도시락에 밥만 가득 넣었죠. 남편이 열어보고 황당해할 때 제가 반찬만 가득 담긴 통을 가지고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차에는 남편의 동료들에게 돌릴 비싼 간식거리도 준비한 참이었어요. 시간 여유롭게 도착해서는 일단 내부 파악부터 하려고 건물에 올라가 봤어요. 여러 업체가 같이 쓰는 건물이었고 남편 회사는 5층을 통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층에 딱 엘리베이터 타고 내렸는데 그러자마자 그 층의 복도 끝에서 제가 남편을 봤어요. 누군가를 따라 계단 쪽으로 가더니 시야에서 사라지더군요. 제가 무심코 그쪽을 따라가 봤죠. 그랬다가 어이없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단박에 남편과 있는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약간 벗겨진 머리에 성질 더러워 보이는 인상의 남자가 바로 그 상사인 게 틀림없었습니다. 너 이 새끼야, 넌 네 상사가 우습냐? 왜 그렇게 눈가를 공손하게 관리하지 못해? 넌 상명하복이라는 기본도 안 돼 있어. 이런 새끼도 군대를 나왔으니 우리나라가 개판인 거야. 너 같은 게 바로 우리나라 사회를 갉아먹는 버러지야. 업무에 잡다 늘어놓으실 거면 전 이만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곧 점심시간이라 그 전에 끝마쳐 놓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한참 내가 말았는데 어딜 끼어들어? 이 건방진. 너 자꾸 뭘 믿고 까부냐? 너 진짜 잘리고 싶냐? 내가 너 업무평가 개판으로 써서 완전히 망쳐놓을 거야. 그 상사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눈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중얼거리면서 제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느낌을 자각하기도 전에 저는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며 외치고 말았어요. 야, 너 뭐야? 네가 뭔데 내 남편을 때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발에 들인 계단 쪽은 물론이고 복도에도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체가 목청이 그렇게 좋은 걸 그날 처음 알았네요. 남편이 기겁하며 저를 쳐다보더니 금세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어떻게? 일단 가. 별일 아니야.
당신이 일단 가. 차 가지고 왔지? 주차장에 가 있어. 내가 좀 이따가 금방 갈게. 가긴 뭘 가? 안 가. 못 가. 당신이야말로 저리 가. 빠져 있어. 하지만 이미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만만한 인물일 것 같았으면 제 부모님의 딸이 아니었죠. 남편 같은 남자를 배우자로 점찍지도 않았을 테고요. 전 한참 덩치도 작은 주제에 그 상사에게 바짝 다가가서 눈을 매섭게 떴습니다. 그러자 그 상사가 저를 비웃으며 코웃음 치는 소리를 내더군요. 야, 네가 바로 내 남편을 그동안 갈궈댄 그 비열하고 치사한 놈이지? 감히 내 남편에게 잘리고 싶냐니 뭐냐니 우는 애? 뺨을 때려? 야, 너야말로 잘리고 싶니? 이 여자가 아주 웃기는 여자네. 이 보세요. 자기 남편 직속 상사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 맞으세요? 그리고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너나 내가 누군지 알고 계속 이렇게 굴든지 말든지 하는 게 좋을 거야. 전 일을 가며 말을 한 뒤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날 마침 친정아빠 회사에서 전날 있었던 행사 사진을 가족 카톡방으로 전송받은 바 있었거든요. 그 사진 중 하나를 화면에 띄워서 그 상사의 얼굴에 디밀었죠. 네가 회사일 제대로 하고 있는 놈이 맞다면 바로 알아보겠지? 그 사진은 친정아빠 회사의 정문에서 기념으로 찍은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장이었죠. 제 친정아빠 말입니다. 여기는 우리 회사 최대 거리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인데, 밥 줄이고 목숨 줄인 곳인데 못 알아볼 리가 없지. 근데 여기 사진을 대체 왜... 벌써 당황하시네. 그럴만하지. 이 거래처 회사가 갑이고 네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가 을이니까. 그리고 내가 바로 갑인 회사의 회장님 딸이다, 이 자식아. 내가 바로 갑 중에 갑인데 이 정도면 너한테 계속 반말해도 되지? 너도 네가 상사랍시고 내 남편한테 도를 지나친 무례를 행사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제가 생각해도 정말 엄청난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상사는 다리에 힘이 풀린 건지 휘청거렸고 말도 안 된다면서 중얼거리시길래 제가 쐐기를 받기 위해 저희 부부의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었죠. 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저희 부부가 있는 사진을 보고서는 그 상사는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망연자실하게 묻더군요. 이런 처가를 뒀다고? 결혼식장도 그냥 딱 봐도 엄청나 보이는데 왜 회사에는 조촐하게 가족들끼리 결혼식 올렸다 거짓말했어? 왜 아무도 안 불렀어? 내 남편이 그럴 성격과 멀어도 너무 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 같은 인간 말종 아래에서 참고 일을 해온 거겠지. 그런데 난 못 참아. 댁을 족치는 것으로는 이 분이 안 풀려. 우리 아빠 회사가 여기 이 회사와 거래 끊으면 어떤 타격이 갈까 궁금해지네. 그 책임 당신이 다 져야 하겠지? 잠깐만요. 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제가 무지해서 뭘 모르고 버린 일입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 죄송합니다. 그 상사는 얼굴이 허옇게 질러서는 저희 부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계단 앞 구역에 몰려든 구경꾼들을 알아차렸죠. 소란에 다들 와본 거였어요. 모두가 경악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사를 향해 당장의 용서는 못해준단 말을 남긴 채 남편을 잡아 끌었습니다. 모두가 멍하게 저희 부부를 쳐다봤네요. 제 차에 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미사여구 없고 그냥 딱 고맙다가 끝이었어요. 참나.
근데 저도 다른 말 더 들을 생각 없었기에 고개만 끄덕였네요. 근데 황당했던 건 남편이 밥을 다 먹는 대로 사무실에 다시 올라가서 오후 근무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기가 막혔네요. 그런 일을 겪고도 굳이 업무를 이어가겠다니. 봐도 봐도 신기하고 놀라운 사람.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친정아빠 회사를 들먹였으니 장본인의 귀에도 들어가야 맞다고 여겼고 전 친정 부모님께 이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친정아빠께서 저희 부부를 호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제안을 하시더군요. 친정아빠 회사로 제 남편을 드리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제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부르는 거 아니다. 제대로 낙하산을 태워주려고 해. 자네, 어디 한번 내가 제공해준 낙하산 타고 마음껏 재주 부려봐. 큰오빠는 일을 잘하고 있고 둘째 오빠는 해외 지사에 직접 내년에 나가기로 했고 문제는 셋째 오빠였어요. 일을 배운 지가 벌써 한참인데 신입사원보다도 일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을 할 머리가 아닌 것 같다며 친정아빠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전엔 자기가 회사에 계속 하겠다며 억지로 우기더니 요새는 생각이 바뀐 모양이더구나. 규찬이 어머니 맞지도 않는 옷 그만 입어라 이렇게 충고를 옆에서 하더니 그게 먹힌 모양이야. 나는 좋은 변화라고 본다. 막내 새언니가 자신감을 얻고 발언하기 시작한 게 그런 영향도 끼친 모양이었습니다. 셋째 오빠는 곧 회사를 나와 자기 가게를 운영하든지 그럴 거라고 했어요. 전 남편이 무조건 삼고초를 할 거라고 순간 예상했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는 일 없을 겁니다. 넙죽 인사를 하는 거예요. 친정아빠께서는 사내답다며 무척 흡족해 하셨고 저만 엄청 당황했었네요. 집에 오는 길에 대체 무슨 생각인 거냐고 남편한테 물었더니 친정아빠께서 그런 제안을 하시는 순간 몸에 막 열정이 솟아난 스스로 느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친정아빠의 회사로 들어가서 더 크게 성장해보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역시 제가 남편감 잘 고른 것 같아 남몰래 뿌듯했네요. 제 남편 처음에는 친정아빠의 회사에서 우왕좌왕하기도 했었지만 금세 성과를 보이며 친정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성실하고 꽤 안 부리니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아, 제 남편을 오래 괴롭혔던 그 상사, 주변의 수군거림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 퇴사했었어요. 더 연봉 많이 주는 곳으로 간다고 퇴사 전날에 떠들었다고 하던데 그곳이 얼마 못 가 부도가 났다네요. 고연봉으로 유혹하는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작은 데를 가서 직접 발로 영업까지 뛰는 모습을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봤었다고 했습니다. 번듯하고 멀끔한 차림새의 남편을 보고 그 상사가 움츠려들더니 먼저 피해버렸다네요.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간 거겠죠. 참고로 시댁 식구들하고는 제가 남편의 동의하에 잘 봉합을 맞춰 지내고 있어요. 시누이들도 서로 견제하는지 그만두었고요. 남편이 언제 쪽팔리는 짓 하지 말라고 나설지 모르니까 다들 조심조심 하면서 저를 대하고 있답니다. 이쯤 되면 제법 나쁘지 않은 결혼 생활인 것 같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남편은 요새 젊은 사람들 치고는 무려 형제가 4명이나 있는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외동딸인 저로서는 집에 그렇게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는데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점은 남편은 성장하면서 한 번도 형이나 동생들과 싸운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예전부터 넓은 땅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한두 채씩 있는 부자 집안이어서 남편도 남편 형제들도 자라면서 돈으로 아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형제끼리 부모님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 가지고 미리 기싸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의 형제들은 그런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직접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서방님들을 보기 전까지는 남편한테만 전해들은 이야기가 전부였던지라 잘 실감이 안 났는데 결혼 허락을 처음으로 받으러 가는 날 전 신부모님 정도만 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방문하기 직전 남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동생들이 당신 궁금하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같이 있는데 괜찮지? 나를? 알겠어. 사실은 안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미 집에서 저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제가 마음대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겸사겸사 그렇게 남편이 이야기하던 형제들 우애 감상이나 할 겸해서 좋게 좋게 생각하며 집에 가니 이미 첫 광경부터 어지간한 집이랑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 부엌에 우르르 들어가서는 상을 차리겠답시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요리를 하고 온갖 부산을 다 떴는데 그냥 딱 그 모습만 보더라도 진짜 사이좋게 자라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 모습을 더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식들 많을 때 한자리에서 다 모이려면 명절이나 뭐 부모님 생신 같은 때 말곤 별로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 서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근데 당장 남편만 보더라도 주말이 되면 늘 동생들한테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끼리만 만나서 근처 단골 술집에서 술 한잔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댁에 가서 가족끼리 다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죠. 당신 원래 이렇게 서방님들이랑 자주 만나? 어. 근데 지금은 애들이 다 바빠서 예전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많이 못 만나는 편인데? 솔직히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낯을 조금 가리기도 하고 특히나 시댁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존재잖아요. 솔직히 어지간히 살가운 며느리들처럼 서방님, 서방님 하면서 얘기도 자주 걸고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애교도 부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격상 그게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식사 자리에 가서도 꼭 꺼다 놓은 보릿자루가 된 느낌을 자주 받고는 했습니다. 세아가 이것도 좀 들어봐라. 네가 이거 좋아한다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특별히 만들었는데 많이 먹어. 물론 시부모님은 참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제가 아마 그 분위기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더 챙겨주시려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서방님들도 형수님 하면서 제가 어떻게든 대화에 낄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편한테 슬쩍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은 이런 거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형이 나중에 슬쩍 물어보고 잘 챙겨드려. 우리야 뭐 아무 때나 만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자주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사람이 노력하면 뭐라도 된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그래도 동서들이랑 반쯤은 친구처럼 이야기도 하고 시부모님에게도 예전보단 조금 애교스러운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서방님들도 과거보다 훨씬 더 편해져가지고 이젠 가끔 심심하면 남편한테 먼저 우리 시댁에 가서 저녁이나 먹을까? 하고 제의하게 되더라고요. 평생 북적북적함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와서 그런지 이렇게 화목하고 분위기 좋은 가정 환경에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좋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 아닌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의 1, 2주에 한 번씩 시댁에서 온 가족이 다 모여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았지만 그 와중에 시부모님이 너무 자주 다투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요리에는 후추 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대체 몇 번을 이야기 알아들어요? 아니, 그까짓 거 좀 까먹을 수 있지. 내가 요리에 후추 하나 뿌렸다고 이렇게 큰 소리 들어야 돼? 아니, 그니까 처음부터 뿌리지 않으면 되지.
왜 뿌려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아이, 그럼 앞으로 당신이에요. 이 사람 정말 기껏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했더만 자식들이랑 며느리 앞에서 이래야 해요? 아휴, 싸우는 이유가 엄청 중요하기라도 한 거면 말을 안 합니다. 두 분이 다투시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남들은 애초에 싸우지도 않을 만한 무척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셨어요. 너무 자잘해서 기억도 안 나는 게 태반인데 그나마 너무 이상해가지고 생각이 나는 것들만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한 번은 두 분이서 거실에 앉아 빨래를 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서들과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서방님들은 방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실에서 또 평소처럼 투닥투닥 다투는 소리가 나길래 가서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빨래 하나를 뒤집어서 갠 모양입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시아버지에게 삿대질 하면서 아니, 대체 빨래를 몇십 년을 했는데도 이런 거 하나 구별을 못해요? 라며 타박을 했고 시아버지도 시아버지 나름대로 실수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날카롭게 구느냐며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죠. 아니 왜 그니까 빨래 하나도 제대로 못 개냐고요. 아이고 답답해. 뭐야? 이 사람이 지금 누구 보고 답답하대? 당신 요리 솜씨 별로인 거, 청소 제대로 못하는 거 여태껏 참아준 사람이 누군데? 뭐라고요? 누가 뭘 못해요? 지금까지 잘만 먹어놓고서는 이런 어이없는 양반을 봤나? 그나마 서방님들이 일찍이 말렸기 때문에 두 분의 싸움은 그런 식으로 일단락됐지만 정말 그 사이에서 뭐라 해야 할지 너무나 뻘쭘하고 민망했어요. 이후에도 솔직히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딱 봐도 그때 싸운 여파로 냉전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았죠. 또 한 번은 가족끼리 모여 보쌈을 시켜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보쌈을 먹을 때 아무것도 안 찍어 드시는 스타일이고 시아버지는 반대로 일반 사람들보다 장을 듬뿍 찍어서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본인 먹을 보쌈을 젓가락에 짚고 쌈장을 푹 찍어 그릇으로 가져가다가 시어머니가 딱 먹으려고 집은 보쌈에 장이 떨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장을 찍어 먹을 거면 좀 적당히 찍어서 가져가야지. 아, 이게 뭐예요? 내가 먹을 보쌈까지 장이 묻었잖아요. 아니, 장 묻어 먹기 싫으면 내려놓고 다른 거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유난은? 유난이라뇨?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말도 못해요? 누가 말하지 말래? 그렇게 신경질 내면서 말하니까 짜증난다는 거지. 왜 그렇게 사람이 매사 승질이야? 그날도 서방님들이 두 분을 말리느라 애쓰고 점 한두 번이야 그냥 조금 예민하셔 그런 거겠구나 싶어도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왜 두 분은 나한테도 잘해주시고 다른 동서들한테도 잘해주시고 남편이나 서방님들한테도 좋은 부모님인 것 같은데 정작 두 분은 사이가 안 좋으신 거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보, 혹시 어머님이랑 아버님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셔? 어째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갈 때마다 싸우는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서 참다가 나중에는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아들이니 부모님이 왜 그렇게 자주 싸우는지 알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다 안단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두 분 젊었을 적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좀 잘못을 해서 그래. 아버님이? 무슨 잘못을? 아휴, 말하자면 긴데 말이야. 시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생기신 얼굴이었습니다. 게다가 옛날 사람 같지 않게 키도 크시고 저도 처음에 시아버지 얼굴을 봤을 때 인기 정말 많으셨겠다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잘생긴 사람은 얼굴값을 한다는 게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말인 건지
실제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랑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시절. 그러니까 젊으실 적에 여자들이 꽤나 따랐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말이죠. 뭐 그냥 여자들이 시아버지를 좋아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거야 누가 뭐라 할 수가 없겠지만 문제는 시아버지도 그런 인기를 즐기셨던 모양이에요. 여자들이 시아버지를 부르면 시어머니한테 말을 안 하고 나가서 놀다가 들어온다든가 심지어는 몇몇 여자들한텐 본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집 살림 같은 건 전혀 안 하셨다는 게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지 않은 거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모호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 엄만 이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정말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어. 워낙 아버지를 철석같이 믿으셨거든. 근데 엄마가 알게 된 계기가 참 엄마와 예전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필 그 친구랑 바람을 피셨나 봐. 사랑한다 어쩐다 말도 하고 마침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던 우리 엄마가 그 장면을 딱 목격하면서 알게 된 거지. 아버님이 너무하셨네. 아무리 그래도 바람은 아니지. 아무튼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신 거야? 그렇지 뭐. 그 일 뒤로 아버지가 특별히 어머니한테 사과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옛날 분들이라 이혼까지 할 생각은 못 하셨을 거야. 게다가 자식들도 넷이나 있는데 그냥 애들 보고서 어찌어찌 살다가 지금까지 온 건데 엄마 입장에서 그때 느꼈던 충격이 가실 리가 있겠어. 그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어머님께서 아버님에게 그토록 틱틱거리시는지. 아버님은 또 그걸 못 참고 그러시는지. 허나 어쨌든 저는 며느리이고 옛날 분들이라 그런지 그렇게 좋지 않은 사이를 지내면서도 이혼 이야기를 안 꺼내셨다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있었습니다. 많이 늦긴 했지만 내심 지금이라도 두 분의 사이가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요. 그 뒤로 별일이 없었다면 전 분명 그 이야기를 언젠간 잊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이 터졌죠. 어쩐 일인지 딱 남편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가 지나서 시어머니가 온 가족들을 소집했습니다. 보통 서방님들이나 저희 남편이 먼저 시댁에 가자고 이야기를 꺼내 다 같이 모였지. 한 번도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를 부른 일은 없었기에 저나 남편이나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저희는 주말에 시댁을 가자마자 거실에 둘러앉아 시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기로 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혼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랑 또 싸우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혼이라뇨.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나 정말 결심했어. 네 아버지랑 이렇게는 못 살아.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모두가 벙이 쪄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황혼 이혼 선언이었죠. 아니 불과 얼마 전에 남편과 이야기해서 옛날 분들이라 이혼까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느니 어쩐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욕심이라면 욕심일 수 있겠지만 전 두 분이 이혼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각자 저랑 동서들한테 참 잘해주시는 좋은 분들이었고 지금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도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두 분이 이혼을 해서 따로 살게 되면 아무리 모인다고 하더라도 이전만큼 웃으면서 즐길 수도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했어요. 남은 재산은 니네한테 미리 증여해 줄 거고 몇 달 안에 너희 아버지가 여기서 나가기로 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 아버지, 정말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
그러기로 했다. 니들한텐 미안하다. 근데 다들 결혼했고 잘 살고 있으니 우리가 따로 산다 해서 니들한테 뭐 피해가는 거 없으니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련다. 아버지,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저야 며느리니까 직접적인 가족이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남편이나 서방님들 얼굴을 슬쩍 보니 진짜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이 역력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두 분이 이혼할 거라고는 예상치도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때 아버님을 보시더니 버럭 화를 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 그간 정말 참고 살았다. 나 알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참고 살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양반은 그런 거 고마운 거 하나도 모른다. 그거에 아주 질려버렸어 내가. 어머니 말씀에 저희는 또 한 번 폭탄이 터질 것 같아 숨을 죽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이 바톤을 이어가셨죠. 나도 마찬가지야. 질리긴 누가 질려? 나도 당신 참아주느라 머리가 다 빠졌어. 새야지 머리 안 보여? 이거 다 누구 때문인데? 그건 생각 못하고 맨날 옆편애가 돼서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당신이 나 남편 취급은 해준 줄 알아? 결국 또다시 싸움이 일어날까 저희가 겨우 말렸어요. 그날 그런 폭탄 발언을 듣고 애매하게 자리가 파해서 집에 가는데 운전을 하는 내내 남편도 영 심란한 얼굴로 한숨만 쉬고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신경이 쓰이나 보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참다가 터지셨나 보네. 마지막으로 나까지 결혼했으니까 헤어져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 보다. 그러고는 애써 웃는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안쓰러운 것도 안쓰러운 거지만 저도 신부님이 다시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지길 바랬기 때문에 혼자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두 분 젊었을 적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아버지가 100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바람을 핀 것 자체가 속상하고 서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시아버지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안 했다는 게 더욱더 마음의 응어리로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어도 지금이나마 시아버지가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를 시어머니에게 한다면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문득 동서들 생각은 어떨까 싶어서 평소 유독 친하게 지냈던 셋째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 어머님이랑 아버님 이혼하신다는 거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난 솔직한 심정으로 두 분이 이혼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 저도 그래요, 형님. 혹시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쌓이신 지난 일만 어떻게 잘 풀리면 두 분이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얼마 뒤면 두 분의 이혼이 진짜로 이뤄지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아이디어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역시나 시아버지가 과거에 시어머니에게 잘못한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저나 동서나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앙금이 풀려야 이혼도 없던 일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러면 결국 시아버지가 본인 잘못에 대해 제대로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는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제가 또 한 번 생각을 해본 건데 일단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사과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말고도 뭐랄까? 부모로서 감성을 자극할 만한 이벤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아내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내 자식들의 어머니이기도 하시니까 자식들이 쓴 편지를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확실히 동서가 어려서 생각이 자유롭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런지 동서 이야기를 듣자마자 딱 그거다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럼 동서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시아버지 설득하는 일은 내가 할게. 괜찮으시겠어요, 형님? 사실 지금껏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와 단둘이 밖에 나갔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색하고 손발이 오글거렸지만 그래도 목표로 하는 것이 있었기에 최대한 어색하지 않은 척 준비를 끝마치고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아버님, 저랑 오붓하게 데이트나 할까요? 데이트? 우리 둘이서 말이냐? 시아버지도 제가 이런 요구를 할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아는지 나와 계시면서도 얼떨떨한 표정이시더라고요. 일부러 모르는 척 시아버지 팔에 팔짱을 끼고 거리를 조금 걷다 다리가 아프단 핑계를 대며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홍차 좋아하시죠? 여기 마침 홍차가 엄청 맛있는 곳이라서요. 홍차로 시킬게요. 그래, 고맙구나. 그렇게 시아버지와 마주보고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다. 시아버지도 좀 긴장이 풀어진 것 같은 분위기길래 그때 제가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 실은 남편한테 들어서 예전에 두 분 젊었을 적에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설마 제가 그 와중에 그런 이야기를 꺼낼 거라곤 생각도 못 하셨는지 시아버지는 조금 놀란 표정을 하셨죠. 금방 멋쩍게 변했지만요. 그 모습을 보니 시아버지도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도 알고 있었니? 네, 아버님. 근데 이건 제가 어머님이랑 같은 여자이기에 더 잘 아는 걸 수도 있는데 저로서는 아버님이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어떤 의도셨던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큰 상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제 남편이 아버님이랑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전 이혼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바람을 피워봤자 무슨 신경이 쓰이겠어요. 하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봤다는 것이 화가 나고 슬프고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냐? 어머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버님이 과거 행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머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저는 꼭 아버님이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로서 이 집에 들어왔지만 저한텐 어머님도 아버님도 무척이나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헤어지는 걸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버님 불러서 말씀드리는 게 예의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처럼 저는 동서들이랑 서방님들이랑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모두 모여서 밥 먹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아버님도 어머님이랑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면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최대한 진심을 다해 제 마음을 시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도 느끼는 바가 있는지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제게 물으셨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아가야. 그럼 어떻게 사과를 하면 좋을 것 같으냐? 그제야 전 신이 나서 시아버지에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장 말로 하는 거는 아버님도 여러모로 정리가 안 될 수 있으니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자고. 이제 곧 어버이날이니까 그때 마침 서방님들도 편지를 써가지고 어머님에게 드리기로 했고 그때 아버님도 깜짝 이벤트로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하면서 어머님에게 사과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좋은 계획 같구나. 알겠다. 나도 그럼 그리 할게. 결국 시아버지의 동의를 얻고 저희 가족은 어버이날에 맞춰서 오로지 어머님만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 몰래 다른 가족들끼리 모여 편지를 확인하고
남편이랑 서방님들 어렸을 때 사진 같은 걸 모아 영상 만드는 쪽 일을 하는 동서의 도움받아서 엄청 부드러운 배경음악도 깔아 감동적인 동영상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부모님의 결혼 사진까지 클라이막스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시련과 고난은 왜 항상 성공 직전에 등장하는 걸까요? 저희의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 일이 터진 겁니다.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연락이 오셔선 아가야, 미안하지만 난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요? 내가 사과한다 해도 이 사람이 바뀔 것 같지 않고 우리 사이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어. 그냥 원래 각자 가려던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버님, 아버님 잠시만요. 안 돼요. 하지만 제가 안 된다 해봤자 전화기는 이미 끊어진 후였죠. 아니 이럴 수가.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애써 준비한 것들은 다 뭐가 되나요? 남편과 저는 물론이고 준비하던 사람들 모두 불이 확 죽어버렸습니다. 아휴, 아니 아버님께서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래? 또 싸움이라도 벌이신 건가? 아니 이대로만 하면 어머님 마음 그래도 풀릴 수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 다들 대책회의 겸 저희 집에 모여 있었는데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저녁을 먹겠다고 시키긴 했는데 먹는 둥 마는 둥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그때 서방님이 자기가 한번 알아보고 오겠다고 하더니 잠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서방님이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아버님이 서방님과 함께 멋쩍은 얼굴로 서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그래,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다. 아버님은 그렇게 저희를 모아놓고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이 여편 내가 오늘 밥을 안 차려놨길래 대신 부엌에 들어갔다. 솔직히 같이 살게 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밥까지 안 차려놨으니 화가 났지.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더 크니 나라도 밥을 차려주려고 들어갔어. 근데 정성껏 다 차려놓았더니만 밥은 안 먹고 갑자기 어딜 간다는 거야. 근데 차림이 이상했어. 평소 안 하던 화장을 하고 옷차림도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몰래 뒤를 따라가 봤는데 아휴, 니들한테 이걸 어찌 말해야 할지. 그 후 아버님의 이야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더라. 네? 너무 놀라서 전 그만 놀라다 살해에 걸렸고 남편도 서방님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은 한숨만 푹 쉬셨고 참담한 얼굴로 중얼거리셨어요. 자기도 믿기지 않는다고요. 아, 아버지, 그게 진짜예요? 우리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요? 그래, 그것도 누구랑 만나는 줄 아냐? 내 친구랑 만난다. 아버님의 대답에 전 모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예전에 아버님이 바람 피셨을 때와 같은 상황이 생기다니 이걸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어머님께서 뒤늦은 복수라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버님 친구분을 좋아하시게 된 건지. 아버님은 심지어 그 친구가 자신의 중마고우라고 말하며 오랫동안 연을 이어온 친구라 말하셨습니다. 이름을 말하자 남편도 그분이 누군진 알더라고요. 아니, 그 아저씨가 엄마랑 그랬다고요? 아, 말도 안 돼요. 내 두 눈으로 봤다. 둘이서 호텔로 들어가는 걸. 아무튼 얘들아, 난 더 할 말 없다. 이 계획은 없던 거로 하자. 아버님은 그렇게 말하시곤 힘겹게 일어서시더니 나갈 준비를 하셨어요.
저희가 아버님을 붙잡고 좀 얘기를 더 들어보려 해도 아버님께선 더 할 말 없다는 듯 손살에 치시곤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흰 그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아버님 뒷모습을 바라만 보고 서 있었죠. 아버님이 나가시자 남편은 분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 친구랑 그럴 생각을 하냐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둥. 남편의 말에 분위기는 더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렇게 저희는 암묵적으로 두 분이 정말 황혼의 이혼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방님들이 가시고 나서도 그나저나 남편과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의 불륜행각을 믿고 싶지 않아 했고 때때로 화를 내며 분개했어요. 전 그런 남편을 보다 쓸쓸히 나가던 시아버지가 떠올라 가슴 한편이 아파졌고 이 사태를 어찌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졌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두 분의 이혼을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장을 보러 나가던 중 시아버지에게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며느라, 만날 수 있니? 내가 그리로 가마. 시아버진 저희 집으로 오늘 오겠다 하셨고 전 급히 장을 보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갑작스레 오신다는 시아버지의 연락에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속으로 시어머니와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 가슴이 다 떨렸죠. 남편도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을 무렵 시아버지가 때마침 도착하셨고 아버님은 조금 불안한 기색으로 저희 얼굴을 보시더니 천천히 입술을 떼셨습니다. 그 니들이 말한 계획 말이다. 그거 하자꾸나. 사과하고 싶다. 네 엄마한테. 네?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이해가 도통 되지 않았어요. 아버님 중마고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 어머님께 왜 이제와 사과를 하고 싶다는 건지. 하지만 아버님은 단호하셨어요. 이왕 하기로 한 거 끝까지 하고 싶다면서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어쨌든 잘못한 건 맞지 않냐. 그건 사과하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니 그대로 하자꾸나. 아니 아버지 그래도 니네들은 준비하던 거 계속 준비해라. 어버이날에 보자꾸나. 배웅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님은 뭔가 결심한 얼굴로 저를 보시다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나 남편이나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아버님 뜻이 워낙 강경하니 저희는 아버님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서방님들을 다시 불러 아버님 뜻을 전했습니다. 서방님들도 저처럼 아버님을 이해하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다 하니 그 뜻을 들어드리기로 했죠. 저희 계획은 이랬습니다. 여느 때처럼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다 아무 말도 없이 어머님을 뺀 모든 가족이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고 갑작스런 상황에 어머님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제가 나와서 미리 찍어둔 동영상을 들고 남편부터 순서대로 짧은 편지를 읽은 다음 마지막에 식모님의 결혼 사진이 나오면 그때 시아버지가 딱 등장해선 본인이 쓰신 편지를 읽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흐름. 계획을 전부 짜고 나니 너무 떨리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뀔지 안 바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대망의 어버이날. 시아버지와 이혼을 결심한 뒤로 굳이 가족들끼리 모이고 싶지 않은지 계속해서 거절하는 시어머니를 힘겹게 설득을 해서 온 가족이 이전처럼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평소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들 나누면서 웃고 떠들다가 제가 슬쩍 눈짓을 주면서부터 이벤트가 시작되었어요. 우선 남편이랑 제가 먼저 일어나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쟤넨 왜 갑자기 말도 없이 방에 들어가? 벌써 다 먹었니? 어리둥절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저희가 있는 방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나머지 서방님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르르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는 동서들, 마지막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모두가 들어간 뒤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못한 채 얼떨떨한 어투로 말하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자 전 밖으로 나가서는 핸드폰과 거실 TV 화면을 연결해서 미리 찍어둔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시어머니는 TV 화면만을 뚫어지게 보다 제 남편이 먼저 나와서는 편지를 읽자 무언가 자신을 위한 이벤트인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멀뚱히 화면을 보시다가 조금씩 눈물을 글썽이셨죠. 엄마, 저 엄마 아들 승환이에요. 엄마 지금까지 저희 키워주시고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간 제대로 말 못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님, 저 미연이에요. 어머님 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말도 잘 못하고 제가 성격도 무뚝뚝해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어머님이 저 찐탈처럼 아껴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덕분에 잘 적응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머님 잘 모시는 며느리가 될게요.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옆에 있어주세요, 어머님. 얘네는 무슨 이런 걸 준비해? 남편과 제가 쓴 편지까지 전부 가벼운 낭독이 끝났을 무렵 드디어 동영상에는 시부모님의 결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방 근처에 서 있던 셋째 서방님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신호로 방문을 똑똑 두들기자 시아버지가 엄청 긴장한 기색으로 편지를 손에 쥔 채 거실로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떠듬떠듬 편지를 읽어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과거의 잘못에 대해 한 번도 당신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던 것이 너무도 미안하오. 잘한 거 하나 없는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그렇게 뻣뻣하게 굴었는지. 당신이 이렇게 나랑 헤어지겠다고 하고 나서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지 깨달을 수가 있었다오. 내가 정말 염치가 없는 놈이지만 부디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줄 순 없겠소? 당신한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사랑하오. 더듬더듬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지만 진정성 가득하게 시아버지가 한자 편지를 읽는데 한순간에 온 집안이 시어머니 눈물 소리로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서방님들도 어쩐지 애틋한 얼굴로 두 분을 지켜보았고 시어머니는 자식들 편지까진 어떻게 꾸역꾸역 참으시는 것 같았는데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편지는 견딜 수가 없었는지 엉엉 우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잘해봐요. 그렇게 다행히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는지 용서를 해주셨고 그날 두 분은 처음으로 저희들 보는 앞에서 뽀뽀까지 쭉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제야 저희를 불러 모아 머쓱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중마고우와 바람 피는 걸 보았던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셨어요. 사실은 너일 만나 그 얘기라고 내가 중마고우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정말 내 아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지 말이야. 근데 모든 게 내 오해였더구나. 내가 그날 이 사람이 중마고와 함께 그 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말이야. 알고 보니 내 친구가 지 아내한테 이벤트인지 모시길 준비한다고 호텔에서 뭘 한 모양이야. 그걸 이 사람이 도와준 거고. 아내 말고 다른 여편 애들도 도와준답시고 거기 갔더라고. 사진으로 다 확인했단다. 난 그것도 모르고 괜히 오해했지 뭐니. 참 놀라운 반전이죠? 저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럼 그렇지 하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이 사람이 자기 미행할 줄 꿈에도 몰랐다며 참으로 주책이라고 타박하셨어요. 아니, 내가 그렇다고 당신 친구랑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안 해요, 나는. 어, 미안해. 다 내 오해였어. 그리고 이 양반도 참, 그걸 그렇다고 애들한테 다 말하면 어째요? 잠깐이지만 애들이 날 뭐라 생각하겠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구박에 다시 한번 사과를 하셨고, 시어머니는 흘끗 시아버지를 째려보셨어요. 허나 다른 때보다 훨씬 살가운 타박이셨죠. 어쩐지 이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놀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얘들아, 너네가 걱정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단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쨌든 너무 다행이에요. 두 분 이제 싸우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또 이혼하신다 어쩐다 하시면 그땐 저희가 두 분 못 헤어지시도록 꽁꽁 묶어 놓을 거예요. 그래, 그래. 알았다. 남편의 말을 끝으로 그날 저희 가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벤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시아버지께선 제가 이 이벤트를 생각하고 준비했던 걸 고마워하시면서 저를 불러 딸 같은 며느리라고 용돈을 따로 챙겨주셨답니다. 우리 며느리 이쁘기도 하지. 고맙구나. 고마워. 아니에요, 아버님. 요즘 별일 없으시죠? 그럼 어제 네 시어머니가 나 좋아하는 순두부찌개를 한가득 해주었단다. 백화점 데려가서 옷도 한 벌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정말요? 어머님 짱이신데요? 다음에 저랑도 같이 한번 가요, 아버님. 그래, 그러자꾸나. 아버님 얼굴도 어머님 얼굴도 그야말로 활짝 피셨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지금 두 분은 제가 그동안 봤던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세요. 동네에서 자칭타칭 금술 좋은 부부가 되셨어요. 어딜 가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다니시고 아버님이 다른 남자 보지 말라고 질투도 하시고 어머님은 팔불출이라 그러지 말라 하시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이벤트를 하기 전까지는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잘 통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오순도순 명절을 지낼 수 있어 좋습니다.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싸우지 말고 평생 이렇게 알콩달콩 백년해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언제나 그 옆에 있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님, 아버님.